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2일부터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새로운 중개포털이 생겼고 입력 방법도 기존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버전의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관련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처방 입력 방법, 수가코드, 진료 회송 의뢰서 작성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지금 동영상을 참고해서 본 시범사업에 따른 진료의뢰 회송 실무에서 그대로 응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관련 동영상을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총 5편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파트 1에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전자차트로 진료의뢰 회송 처방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고 파트 3에서는 진료의뢰 회송 포털에 접속하여 요양급여 의뢰서 작성과 관련된 실무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트 4에서는 심사평가 자료 제출 시스템 표준서식과 작성법을, 파트 5에서는 중개포털 에이전트를 매개로 한 이지스 진료의뢰 회송 시스템 연계 방식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마지막 파트에서 다룰 연계 방식의 기능은 11월 2일 오늘자 기준으로 아직 정식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11월 이내 개발과 테스트가 완료되면 제공될 예정입니다. 동영상을 순서대로 보시고 나면 진료의뢰 회송 시범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진료의뢰 회송 시범 사업이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환자를 의뢰하려면 진료 의뢰서와 환자 진료 기록지를 포함한 의무 기록지, 영상 자료를 환자에게 줘서 직접 환자가 상급기관에 가서 진료 접수를 했죠. 반면에 진료 의뢰 회송 시범 사업에서는 환자를 2단계 기관인 상급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할 때 필요한 의료 정보, 즉 요양진료 의뢰서, 환자 진료 정보, 영상 기록 등을 진료의뢰 회송 중개 시스템을 매개로 전달합니다. 위 업무 흐름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진료를 의뢰하는 기관을 1단계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진료를 의뢰받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을 2단계 기관이라고 합니다. 1단계 기관에서 진료 의뢰 회송 중개 시스템을 통해서 진료 의뢰서, 표준화된 진료 정보, 영상 정보 및 판독 소견을 등록하면 2단계 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예약해주고 환자에게 진료 예약 정보를 통보해서 환자가 직접 2단계 기관에 가서 예약을 하는 것을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2단계 기관에서 치료가 끝난 환자로 1단계 기관에 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반대로 2단계 기관 담당 의사는 환자와 상의 후 회송을 원하는 1단계 기관을 정해서 진료 회송서를 중개 시스템에 등록하면 1단계 기관에서 환자를 접수하고 회송된 내역으로 환자를 의뢰받게 됩니다. 이때 1단계 기관에서는 의뢰 수가를 청구하고 2단계 기관은 회송 수가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제 변경 전후의 시범사업 지침 중 중요사항을 간추려서 비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우측에 새로 변경된 지침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본 사업을 해오셨던 의원급 의료기관은 좌측 이전 지침과 우측에 변경된 지침을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선 1단계 의료기관이 의원급이라는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만일 진료 의뢰를 받고 회송을 담당하는 2단계 기관에 있는 진료 의뢰 회송 시범사업 담당자라면 대부분 1단계 의료기관 위주로 설명하는 이 동영상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기관에 해당하는 내용은 중간에 따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상 기관 중 1단계 시범기관은 기존 2단계 시범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1단계 진료기관에 더하여 상급 종합병원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협력관계의 1단계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인 일산병원, 명지병원 간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인 세브란스에는 모두 진료 의뢰를 하고 진료 의뢰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과 시범사업 협력관계가 아닌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인 동국대병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인 서울 아산종합병원에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 협력관계에 있지 않은 동국대병원에는 환자를 의뢰할 수는 있지만 해당 시험사업과 관련한 진료 의뢰료 수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협력관계에 있지 않은 상급 종합병원인 아산종합병원에는 환자 의뢰 및 진료 의뢰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의뢰 환자 관리료가 세분화된 것도 이번 지침 개정의 큰 변화인데요. 수가는 진료 의뢰료 1, 2, 3, 비수도권 동일 시도 내 가산 등 4가지로 세분화되었습니다. 1단계 의료기관이 2단계 진료기관에 제공하는 의뢰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양에 비례해서 수가가 증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 변경 내용 중 핵심은 바로 진료 의뢰료 완은 환자 부담금 30%가 발생하는 반면에 진료 의뢰료 2, 3, 비수도권 동일 시도 내 가산에서는 환자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1단계 의료기관 및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관련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으니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무리하게 전원하여 환자 부담금과 관련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료 의뢰료 완의 청구 요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진료 의뢰료 완은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해 1단계 진료기관이 2단계 진료기관으로 진료 의뢰를 실시할 때 요양급여 의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진료 의뢰 회송 중개 시스템에 등록하고 진료 의뢰 회송 시스템에 따라 의뢰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양급여를 제공할 종합병원 이하 2단계 진료기관은 의뢰를 실시하는 1단계 진료기관과 진료 협약을 맺은 협력기관이어야 하지만 2단계 진료기관이 상급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단계 진료기관과 협력 진료 협약을 맺지 않아도 1단계 진료기관에서 진료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례는 앞에서 예시를 통해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환자 기본정보 및 환자 상태 등 요양급여 의뢰의 기본사항은 중개 시스템을 이용한 요양급여 의뢰서 또는 진료기록 전송지원 시스템을 이용한 진료 의뢰서를 통하여 전송한 경우에 진료 의뢰료 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체 청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기존 환자 의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본 수가를 청구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셔야겠습니다. 사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 포털에서 직접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하는 환자 의뢰서를 제외한 나머지 각종 진료 정보는 중개 포털을 통한 전자적 방식이 원칙이며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환자에게 비전자적 방식으로 직접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평원에서 근본에 개발해서 배포한 페이지가 바로 중개 시스템이며 여기에서 직접 요양급여 의뢰서를 작성, 전송하거나 추, 하이라 이폼이라고 하는 전자차트 연계 방식으로 차트에서 직접 작성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식을 기본으로 동영상에서 다루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진료기록 전송지원 시스템을 이용한 진료 의뢰서는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진료 의뢰료 2는 진료 의뢰료 1을 산정할 때 의뢰 환자의 표준화된 진료 정보 한 종 이상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경우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양급여 의뢰서와 함께 표준화된 진료 정보 한 종 이상을 작성하여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 해당 1단계 기관에서는 진료 의뢰료 1과 진료 의뢰료 2를 각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화된 진료 정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진료정보 규율 표준에 따른 진료 의뢰서, 진료기록 요약진의 약물 처방 내역, 검체병리 영상 기능 검사 결과, 수술 내역 진료 정보와 영상의학 판독 소견서를 말하며 송수신 기관 모두 진료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진료 의뢰료 2를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명드릴 수가는 진료 의뢰료 3입니다. 진료 의뢰료 3는 진료 의뢰료 1을 산정할 때 영상 정보와 영상 검사 결과지 또는 영상의학 판독 소견서를 포함한 의뢰 환자의 표준화된 진료 정보 2종 이상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경우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양급여 의뢰서와 함께 다이컴 방식으로 저장한 영상 정보와 영상 검사 결과지 또는 영상의학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여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 그리고 2단계 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중개 포털에서 확인하고 진료에 이용할 때 1단계 기관에서는
진료 의뢰료 1과 진료 의뢰료 3를 각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 의뢰료 3 산정 필수 요소인 영상 정보와 영상 검사 결과지 또는 영상야 판독 소견서 중 어느 한 가지만 전송한 경우에는 진료 의뢰료 3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진료 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는 영상 정보는 의료기관의 팍스에서 생성된 정보를 다이컴 형태로 획득한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자체 팍스 및 비오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의뢰료 3를 청구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침 개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규정 중 하나인데요. 바로 진료 의뢰료 2와 진료 의뢰료 3는 동시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즉 진료 의뢰료 1 단독 청구, 진료 의뢰료 1 플러스 2 청구 또는 진료 의뢰료 1 플러스 3 청구의 조합은 가능하지만 진료 의뢰료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세 가지 수가는 함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 의뢰료 1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진료 의뢰료 2 또는 3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환자의 진료 의뢰 정보는 의뢰서를 처방하고 발급하는 당일 기준으로 중개 시스템에 등록하여 수신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침서에 명시된 예외사항에 의해 당일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의뢰서는 진료일 2일 즉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 각종 진료 영상 정보는 의뢰서 등록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중개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진료 영상 정보를 의뢰서 등록 다음날부터 3일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관에 정보 제공은 가능하나 수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1월 6일 금요일에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 의뢰료 1을 청구한다면 적어도 일요일을 제외하고 11월 10일 화요일 이전까지는 진료 의뢰서를 중개 포털에 입력해야 합니다. 한편 11월 6일 금요일에 진료 의뢰서를 등록했다면 일요일을 포함해서 적어도 11월 9일 월요일까지는 진료 영상 정보를 중개 시스템에 등록해야 진료 의뢰료 2 또는 3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요양급여 의뢰서 등록 마감일 산정에는 공휴일이 제외되는 반면에 진료 영상 정보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이폼 에이전트 개발 적용 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PDF 등의 파일 형태로 진료 영상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도 진료 의뢰료 2, 3를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2021년 4월 1일부터는 표준화된 진료 영상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때까지는 미리 의료기관 내 표준화된 진료 정보를 생성하고 전송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미리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수가 개념으로 비수도권 동일시도 내 가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1단계 진료기관이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해 동일시도 내 2단계 진료기관으로 요양급여 의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해당 사항을 중개 시스템 등에 전송하는 경우 진료 의뢰료 1에 추가로 가산수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1단계 의료기관이 서울, 경기도 및 지방 내 2단계 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수가입니다. 반면 제주도 1단계 의료기관이 제주도 내 2단계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에 이 가산수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1단계 의료기관이 제주 이외의 수도권 및 기타 지역 내 2단계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에 이 가산수가를 별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송료는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해 회송을 실시할 때 요양급여 회송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해당 사항을 중개 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송기관은 요양급여를 회송하는 종합병원 2단계 진료기관을 말하며 1단계 진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이 없는 수가입니다. 환자 기본 및 환자 상태 등 요양급여 회송 요건 역시 기본사항은 중개 시스템을 이용한 요양급여 회송서 또는 진료기록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료 회송서를 통하여 전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 개정 및 수가의 변경과 함께 근본의 특정 내역 기재 방식도 새롭게 바뀌었으니 이 변경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1단계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의뢰료에 대해서 두 개의 명세서 단위 특정 내역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일년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02란에는 진료 의뢰 회송 2단계 시범사업 의뢰료 구분에 해당하는 S029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하는데, 참고로 이지스 전자 차트에서는 접수 구분이 진료 의뢰 회송 시범사업인 경우 해당 명사에서의 자동 기재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MT066 특정 내역에는 진료 의뢰 번호를 기재하는데, 의뢰 번호의 형식이 기존 일련 번호 5자리에서 요양기간 기호 8자리 더하기 YYMMDD 날짜 형식 6자리 더하기 일련 번호 5자리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MT066란에 기재하는 진료 의뢰 회송 번호에 대해서는 MT002 특정 내역 자동 기재와 달리 이지스 전자 차트에서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중복을 관리하는 기능은 아직 없으며, 다음 슬라이드 내용을 참고해서 요양기관에서 환자별로 발행 및 입력, 중복 입력 관리를 직접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 기호가 1, 2, 3, 4, 5, 6, 7, 8인 요양기관에서 2020년 11월 2일 처음 의뢰하는 환자의 진료 의뢰번호는 1, 2, 3, 4, 5, 6, 7, 8, 2011, 02, 0000, 1이고, 두 번째 의뢰하는 환자의 진료 의뢰번호는 1, 2, 3, 4, 5, 6, 7, 8, 2011, 02, 0000, 2. 세 번째 환자는 1, 2, 3, 4, 5, 6, 7, 8, 2011, 02, 0000, 3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날짜가 바뀌면 다시 일련 번호는 초기화되어 일련 번호 5자리는 0001로 새로 시작하게 되며, 예를 들어 2020년 11월 3일에 첫 번째 의뢰 환자의 의뢰번호는 1, 2, 3, 4, 5, 6, 7, 8, 2011, 03, 0000, 12 됩니다. 의뢰번호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정해야 하며 반드시 일련 번호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즉 1, 2, 3, 4, 5, 6, 7, 8, 2011, 02, 0000, 1 다음이 반드시 1, 2, 3, 4, 5, 6, 7, 8, 2011, 02, 0000, 2일 필요는 없으며 1, 2, 3, 4, 5, 6, 7, 8, 2011, 02, 0000, 3 또는 1, 2, 3, 4, 5, 6, 7, 8, 2011, 02, 0004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의뢰 환자가 중복된 의뢰번호를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본 변경된 진료 의뢰 회송 지침에 따른 기본 청구 명세서 서식입니다. 1단계 기관에서 진료 의뢰서만 중개 포털에 작성하여 전송하였을 때 청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진료 의뢰서 완을 청구하고 명세서 단위 특정 내역 MT002에는 S029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이지스 프로그램에서 접수 단계에서 자동으로 기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MT066에는 앞서 예시한 대로 요양기관 기호 더하기 의뢰 접수 연월일 더하기 명세서 번호를 합한 총 19자리 조합으로 만들어진 의뢰 번호를 기재하며, 이거는 명세서 단위 특정 내역을 입력하는 프로그램 기능을 사용하여 직접 입력해야 하며, 의뢰 번호는 고유 번호로 환자끼리 겹치면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료 의뢰료 완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총 진료비에서 환자 부담금 30%, 공단 청구금 70% 나누어 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청구와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들은 다음 동영상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 회송을 실시하는 1, 2단계 진료기관은 요양급여 의뢰서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동의서 자체가 없으면 시범사업 관련 의뢰 및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이므로 반드시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서명 후 보관해 놓도록 합니다.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 및 보훈 환자, 이런 경우에는 본 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 중요한 점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료 의뢰 회송 산정 지침 및 청구 의료령 수가 적용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1단계 의뢰 의료기관과 2단계 진료 의료기관 간 협력 체결이 필수적이지만 1단계 비협력 체결 의료기관과 상급 종합병원 간에 하나여 진료 의뢰 회송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료 의뢰 회송 산정 지침 개정에 따라 진료 의뢰 회송 수가가 분리되고 세분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산정 기준 및 절차,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진료 의뢰료를 산정할 때 반드시 MT002, MT066 명세서단이 특정 내역 기재사항이 필요하며 MT002에는 특정 기호 S029가 기재되어야 하고 MT066에는 진료 의뢰 접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음번 진료 차트에서 실제 관련한 처방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진료 의뢰료와는 해당 건으로 접수 시 자동 처방되나 진료 의뢰료 2, 3, 비수도권 의뢰가산 수가는 처방 의사가 직접 차트 오더 내역에 수기로 처방해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범사업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는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진료 의뢰 회송 시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몇 가지 중요 질의사항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의뢰료와 별도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1단계 또는 2단계 시범 기관에서 진찰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진찰료와 시범사업 수가인 의뢰료는 분리 청구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분리 청구를 위해서 이지스 전자차트에서는 같은 진료 날짜에서 외래 접수를 새로 발생시켜 이 접수 내역에 진료 의뢰료를 처방하고 진료 정보를 저장합니다. 동일 날 동일 환자를 다른 질환으로 서로 다른 요양기관에 각각 진료 의뢰를 한 경우 의뢰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동일날 동일 환자를 서로 다른 2단계 진료기관의 다른 질환으로 각각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동일날 동일 환자를 동일한 요양기관의 2개 이상 진료과에 진료 의뢰한 경우 의뢰료는 진료과가 2개 이상이라도 의뢰료 또는 회송료는 딱 한 번만 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사항을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1단계 시범기관에서 입원 환자를 2단계 시범기관 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의뢰한 경우 의뢰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일단은 의뢰료는 1단계 진료기관에서 외래 환자를 의뢰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 진료기관에 입원 환자를 응급실 또는 타 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로 의뢰를 할 때는 본 외래 의뢰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는 경우에도 진료 의뢰료 2를 산정할 수 있나요? 영상 파일만 첨부하는 경우에 진료 의뢰료 3를 산정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이 부분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진료 의뢰료 2 산정할 때 또는 3를 산정할 때 이 첨부되는 표준화된 진료 정보는 중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심평원장 공고에 따른 표준 서식 이런 것을 이용해서 중계 포털에서 전송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계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폼 에이전트라는 그 연계 개발 기간 동안을 감안해서 약 5개월 정도 내년 3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진료 정보라든가 영상 정보를 PDF 등으로 환자의 진료 정보 스캔해서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도 진료 의뢰료 2와 3 수가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 파일만 첨부하는 경우에도 진료 의뢰료 3를 산정할 수 있나요? 진료 의뢰서 3 관련해서는 의뢰 환자의 표준화된 진료 정보 2종 이상과 영상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경우 추가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파일만 첨부하는 경우에는 진료 의뢰료 3뿐만 아니라 진료 의뢰료 2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상 파일 없이 영상 검사지 또는 영상의학 판독 소견서와 표준화된 진료 정보 한 종 이상을 전자적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진료 의뢰료 2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진료 의뢰료 1, 2, 3 수가의 산정 기준과 요건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진료 의뢰 회송 시범 사업 관련 두 번째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